안녕하세요, 나원입니다. 이번 시간은 평행이동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중학교 3학년 내용 중에서 2차 함수를 만나게 되는데, 예를 들면 가장 쉬운 예시가 이런 예시가 될 수 있겠죠. 이건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x값에다가 직접 여러 값들을 대입해서 계산되어진 y값들을 직접 확인할 수도 있기 때문에 2차 함수를 그래프로 그리는 것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디서부터 이제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하냐면, 여기서 조금 더 응용이라고 해야 될까요? x-1의 제곱 더하기 3, 이런 식이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를 괴롭게 되기 시작하거든요. 일단 그래도 열심히 공부를 한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걸 열심히 암기했을 겁니다. x자리 대신에 x-1, 그 다음에 이 뒷부분이 3 이렇게 적혀 있으면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3만큼 그래프를 평행 이동시킨다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궁금한 것은 여기 x자리에 해당되는 것은 -1, 분명히 여기 -1로 적혀 있고, y자리에 해당되는 것은 +3이라고 적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x축 방향으로는 부호를 반대로 거꾸로 뒤집어서 읽고 y축 방향으로는 부호를 그대로 읽게 되거든요. 이게 궁금하단 말이죠. 제가 어렸을 때 이걸 학교 선생님한테 질문을 했는데 묵살당했습니다. 이유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더라고요. 이 +3이라는 값을 좌변으로 이항해서 이런 식을 만들어내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면 둘 다 y 마이너스 무엇, x 마이너스 무엇이 되니까 모양의 형태는 똑같아요. 그럼에도 똑같이 질문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마이너스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x축의 양의 방향으로 y축의 양의 방향으로 평행 이동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지금 이 내용을 들으려면 이 평행 이동에 관련된 내용을 일단은 내용은 알고 있는 상태에서 왜 마이너스인데도 불구하고 양의 방향으로 평행 이동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자는 거예요. 이 내용을 암기 말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그래프 뜻은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프 뜻이 주어진 수식을 만족하는 순서쌍들을 좌표 평면 위에 점 찍어 나타낸 것을 그래프 뜻, 중학교 때까지는 이 정도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정규 교육 과정을 잘 따라온 친구라면 이 y는 x라는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게 되었냐면, 이런 테이블을 직접 그려서 x값이 0일 때, 1일 때, 2일 때 등등등에 대해서 계산된 y값을 찾으셔서, 이제 학교 선생님께서 말씀하셨겠죠? 이 찾은 이 x값과 y값을 순서상으로 표현해라. 그런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하게 되냐면 좌표 평면 위에 점 찍어서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프 뜻은 우리가 어릴 때를 되돌려 생각해 봐도 한 점 한 점 주어진 수식을 만족하는 점들을, 순서쌍들을 좌표 평면 위에다가 점 찍어서 나타낸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물론 고등학교 내용까지 이미 학습이 된 친구 같은 경우에 집합으로 한번 표현해 보면, 이렇게 약속할 수 있겠네요. 수하의 집합을 이미 학습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 바를 기준으로 앞에 부분까지는 어떠한 원소의 형태가 이제 제시가 될 것이고, 뒷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원소들만 모으겠다, 이런 이제 구조를 띠게 되기 때문에 이 말의 의미가 주어진 수식을 만족하는 x, y 순서상, 즉 점을 다 모으면 그것이 이제 그래프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 과정이 우리가 중학교 때 열심히 뭔가 실천적 활동을 통해서 했던 작업과 완벽하게 일치하다는 거죠. 굳이 뜻으로 옮기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평행 이동에 대해서 x축 방향으로 y축 방향으로 이 평행 이동한 그래프의 수식이 과연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습득하려면 이 그래프의 뜻은 일단 온전히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2차 함수 수식 예시는 일단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 두 내용을 잘 섞어보겠다 이 말입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은 가장 쉬운 예시인 y는 x제곱이란 그래프를 한번 테스트를 해볼 것인데 이 그래프 위에 있는 점들 중에서 이러한 점을 하나 선택했습니다. 이 점의 y좌표가 4일 때 x좌표는 얼마겠느냐라는 질문에서 오직 그래프 뜻만 알고 있으면 아주 쉽게 풀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알고자 싶은 것은 이 점의 x좌표가 궁금한 것인데 이 x좌표와 y좌표를 주어진 수식에 대입했을 때 반드시 성립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 그래프 뜻이 주어진 수식을 만족하는 순서쌍들만 모으는 거라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갖다 집어넣으면, 갖다 대입하면 수식을 만족할 거라는 거죠. 한번 대입해보면 세모는 x좌표니까 x자리에, 4는 y좌표니까 y자리에 순서를 적어서 한번 맞춰서 한번 적어보면 이런 식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쉽게 세모는 뿔마 2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좌표 평면상에서 지금 1, 4분면 즉 양의 방향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이 점의 좌표가 2라는 걸 쉽게 알 수가 있겠네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지금 요 사용한 아이디어는 오직 하나의 뜻만 사용하고 있는데 그래프 뜻만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프 뜻만. 그러니까 그래프 뜻만 알면 아주 쉽게 나온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어떠한 점이 이 그래프 위에 있는지, 그래프 위에 있는지, 그래프 밖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무엇이겠냐라는 거죠. 그래프 뜻이 무엇이었냐면 그래프 위에 있다, 그래프 위에 있다, 그래프 뜻을 만족하겠다, 그래프 뜻이 무엇이었냐는 거죠. 그래프 뜻이 주어진 수식을 만족하는 순서쌍이라 그러세요. 주어진 수식을 만족한다는지 확인을 해보려면 숫자를 대입을 해봐야겠죠. 꼭 숫자가 아니더라도 a, b라고 한다 할지라도 갖다 대입했을 때 반드시 수식이 만족해야 된다는 거예요. 방정식과 근이라는 주제를 다룬 영상에서 이야기한 것과 매우 유사합니다. 지금은 그래프라는 특징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지 사실 y하고 x를 포함한 어떠한 식을 만족하는 xy 순서쌍이라고 해도 무방하니까 해 또는 근 뜻하고도 완벽하게 일맥상통합니다. 자, 그러면 평행 이동한 그래프식을 한번 해보자고요. 기본 그래프 개형이 있습니다. y는 2x제곱이라는 그래프 개형이 있어요. 이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시키고 싶다는 겁니다. 한번 이동시켜보면 이런 식으로 평행 이동하겠죠. 여기까지만 이동했다고 가정해볼까요?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건 이 평행 이동한 이 그래프의 식이 궁금하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우리가 궁금한 건 원래 그래프의 수식이 아니라 이 수식이 아니라 평행 이동한 이 녀석의 수식이 궁금하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유심히 봐야 할 것은 애초에 이 그래프를 어떻게 만드냐면 식을 만족하는 무수히 많은 점들을 모아서 만들었단 말이죠. 그러면 평행 이동한 이 그래프조차도 무수히 많은 점들로 이루어질 거란 말이죠. 그럼 하나의 예시를 들어보면 가장 대표적인 예시인 이 0,0이라는 점을 예시로 들어봅시다. 이 0,0이라는 점이 평행 이동을 할 겁니다. 평행 이동을 할 겁니다. 0,0이라는 점이 평행 이동을 할 거예요.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이동할 거냐면 3만큼 평행 이동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럼 실제로 이 점을 구하는 건 너무나 쉽죠? x좌표가 3만큼 늘어나서 3,0이 될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관점은 점 하나만 옮길 수 있는 관점인 거예요. 실질적으로 옮겨진 점의 개수는 몇 개냐? 무수히 많다라는 거죠. 이런 점이 몇 개나 옮겨졌겠습니까? 무수히 많이 옮겨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점 한 점 하나씩 좌표를 찾아낼 수는 없는 노릇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 사용하는 게 미지수죠. x, y라고 해서 여기 평행 이동한 그래프 위에 있는 이 무수히 많은 점들의 한 번에 표현하는 방법이 미지수를 사용해서 x, y라고 약속할 수 있겠네요. 근데 이 점을, 이 수많은 점들이 어떠한 공통점이 있냐는 말이죠. 평행 이동해서 만들어진 그래프니까 공통점은 반대로 돌아갔을 때 반드시 원래 그래프 위에 있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이 모든 점들은 원래 그래프가 평행 이동해서 만들어진 점이니까 반대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 반대로 다시 돌아가면 반대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 원래 그래프 위에 있게 되겠네요. 돌아갔는데 원래 그래프 위에 있지 않는 이 녀석은 당연히
평행 이동한 그래프 위에 있다고 말할 수가 없겠네요. 자, 다시 한번. 공통점은 평행 이동한 그래프 위에 있는 공통점은 너무나 당연한 말인데 반대로 온만큼 반대로 돌아가게 되면 원래 그래프 위에 있겠네요. 다시 온만큼 평행 이동한 만큼 반대로 돌아가면 원래 그래프 위에 있게 되겠네요. 당연한 말이죠. 당연한 말인데 이걸 이해하면 수식이 왜 나오는지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점들 중에서 이 무수히 많은 점들을 일일이 하나씩 확인할 수는 없으니까 이 점이 온만큼 반대로 돌아가면 x좌표가 오히려 빼기 3이 돼야겠죠. 왜냐면 양의 방향으로 3만큼 왔으니까 반대로 돌아가면 빼기 3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빼기 3이 되면 반대로 돌아간 거죠? 반대로 돌아간 거죠? 이 점의 좌표는 x 빼기 3, y가 되겠네요. 반대로 돌아와서 반대로 돌아오면 원래 그래프 위에 있어야겠다. 원래 그래프 위에 있어야겠다. 여기서 그래프 뜻이 사용됩니다. 원래 그래프 위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뭡니까? 그래프 뜻이 주어진 수식을 만족해야 하므로 이 x-3,y라는 이 점도 반대로 돌아와서 원래 그래프 위에, 그렇죠? 반대로 돌아와서 원래 그래프 위에 있게 됐으므로 주어진 수식을 반드시 만족할 겁니다. 아까 바로 전 예시에서도 주어진 수식을 만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대입을 배웠습니다. 똑같은 원리로 여기다 적용하면 x좌표를 x자리에다가 y좌표를 y자리에다가 대입해 봅시다. 대입하면 어떻게 되냐? y는 x자리에 x-3이 대입됐으니까 이런 식이 나오게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늘상 봐왔던 어떠한 식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어떠한 식이 등장합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x축 방향으로 양의 방향으로 여기 부호는 분명히 마이너스인데도 불구하고 x축의 양의 방향으로 3만큼 평행 이동했다고 읽죠? 근데 그 이유가 바로 이거였다는 거예요. 점들, 그래프를 그렸을 때부터 점 찍어서 만들었기 때문에 평행 이동한 한 그래프의 수식을 알아내기 위해서 이 수많은 점들의 공통점을 찾아봤더니 평행 이동한 만큼 반대로 돌아갔을 때 원래 그래프 위에 있는지 확인하는 거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그래프로 돌아갔다, 방향이 반대로 돌아갔다, 양의 방향으로 3만큼 왔으니까 반대로 돌아가면 마이너스 3만큼 돌아간 거죠. 마이너스 3만큼 돌아가서 원래 그래프 위에 있어야겠다. 이렇게 됩니다. 이것이 부호가 반대로 읽는 이유입니다. 평행이동이 부호가 반대로 나타나는 이유입니다. 가장 일반화된, 추상화된 결론을 내려봅시다. X축의 양의 방향으로 P만큼, Y축의 양의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가 있습니다. 이 주어진 수식은 역시나 복잡할 거예요. Y는 fx라고 약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평행이동한 그래프의 수식이 어떻게 될까? 아이디어는 똑같다는 거예요. 여기 위에 있는 무수히 많은 점들도 어떠한 공통점을 지니냐? 반대로 돌아갔을 때, 반대로 돌아갔을 때, 반대로 돌아갔을 때 원래 그래프 위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평행이동해서 나온 거니까 당연히 반대로 돌아가면 원래 그래프 위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여기 위에 있는 수많은 점들이 한두 개가 아니므로 이무의 순서상이라고 약속을 해보면 반대로 돌아갔을 때 원래 그래프 위에 있어야겠다. 반대로 돌아가는 방법이 뭐냐? x 빼기 p, y 빼기 q를 하면 되겠네요. 반대로 돌아갔다. 온만큼 반대로 돌아갔다. 주인공은 얘라는 거예요. 주인공은 평행 이동한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 주인공인데 이 녀석들의 공통점이 뭐라고? 반대로 돌아갔을 때 원래 그래프 위에 있는지를 확인하면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돌아갔을 때 원래 그래프 위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뭡니까? 대입하는 거죠. 너무나 쉽죠? 그래프 뜻이. 수식을 만족하는 점들이 그래프 뜻이니까. 그래서 주어진 x좌표를 x자리에, y좌표를 y자리에 대입했을 때 이 식을 만족하게 되면 평행이동한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 되겠네요. 대입해보면 이런 식이 나옵니다. 당연히 y에 대해서 깔끔하게 식을 정리하면 이렇게 결론이 나게 됩니다. 이게 가장 일반화된 형태라고 말할 수 있죠. 물론 고1 용도로 조금 바뀌게 되면 이런 표현도 하게 될 겁니다. 중3에서 고1로 넘어갔을 때 오늘의 주제는 x 다시 y 다시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다시 어떤 새로운 변수로 재매개화, 물론 매개화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는데 교과서에서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갖고 있었던 궁금증이었어요. x축 방향으로 양의 방향으로 이동했는데 왜
x에 마이너스로 적혀 있으며 y축의 양의 방향으로 이동했는데 또 y축은 또 부호가 그대로 적혀 있단 말이죠. 사실은 다 한쪽으로 몰아서 같은 모양의 꼴로 만들고 나면 전부 다 반대로 돌아가서 원래 그래프 위에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아이디어였다. 자, 그럼 이 내용은 꼭 평행이동의 관점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x축에 대하여 대칭이동, y축에 대하여 대칭이동, y는 x에 대하여 대칭이동, y는 2x-1에 대하여 대칭이동, 어떠한 점 a, b에 대하여 대칭이동이라는 내용에 대해서도 접목할 수 있는데 아이디어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요거는 열린 문제로 남겨줄 겁니다. 문제를 한번 제시해보면, 자, 간단하게 이런 그래프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당연히 여기 위에 있는 무수히 많은 점들은 어떠한 수식을 만족하겠다? 그래프 뜻이에요. 당연히 주어진 수식을 만족할 것이다. 근데 우리가 궁금한 것은 뭐가 궁금한 것이냐?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그래프인 이러한 그래프의 수식이 궁금하다는 거예요. 얘는 너는 누구니? 라고 질문했을 때 결과를 암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 원리를 잘 생각해 보면 아이디어가 똑같다는 거예요. 이 지금 평행이동, 대칭이동 그래프상에서 점이 이동했을 때 일어나는 일에 대한 거기 때문에 아이디어가 완벽하게 똑같다는 거예요. 여기 위에 있는 무수히 많은 점들은 반대로 돌아갔을 때 원래 그래프 위에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애초에 이 문제는 X축에 대하여 대칭돼서 넘어온 그래프니까 반대로 돌아가려면 Y좌표의 부호가 반대로 바뀌어야겠네요. 그래서 당연히 주인공을 대칭 이동한 그래프의 임무의 점을 X, Y로 잡으면 반대로 돌아가게 되면 x, Y가 될 겁니다. Y의 좌표가 부호가 반대로 바뀌면 되잖아요. 근데 반대로 돌아갔으니까 원래 그래프 위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야겠죠? 갖다 대입하면 되겠네요. Y 좌표를 Y 자리에, X 좌표를 X 자리에, 그리고 양변에 -1을 곱해서 Y에 대해서 이쁘게 정리하면 이런 결론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암기하기에 전체식에다 마이너스 곱해주면 된다고 이렇게 암기해버리게 되는 건데, 전체적인 필로소피, 전체적인 이 평행이동과 대칭이동, 모든 이동에 대한 이야기들은 점이 원래대로 돌아갔을 때 그 그래프 위에 있는지 없는지만 확인하면 그 수식이 곧 평행이동이든 대칭이동, 우리가 목표하고자 하는 수식이 됩니다. 이것이 오늘 말하고자 싶었던 음수인데 양의 방향으로 이동하는 이유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